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우리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다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줬을 때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관계, 우리 친인척 관계는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증여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정 부분은 사회 통념상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 발생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 재산 가액을 모두 가세하게 되면 세액이 너무 커지니까 일정 부분을 공제시켜서 우리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증여 재산 공제.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절세전략에 일환으로서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증여재산 공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합소득 산출할 때 어떤 배우자 공제, 뭐 자녀 공제, 경로부대 공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부분을 갖다가 가표를 줄이기 위해서, 가세표를 줄여주기 위해서 증여세 가세가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표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세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해라.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액을 합산해서 가세를 하니까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살 때 증여하고 11살 때 증여하고 21살 때 증여하면 미성년자라도 계속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라. 그 다음에 수증자를 분산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 큰아들만 주지 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으면 다 주고 딸도 줘라. 그래서 동일한 재산 가액을 증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줄일 수 있다. 우리 분산 투자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 증여 가액이 가세편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쪼개주면 가세편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세율도 낮은 기본 세율 10% 적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극 활용해서 증여를 해줍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재산 공개를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증여재산 공개라는 건 뭐냐면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는 받은 게 있으면 6억까지 공제시켜 주겠다. 세금 안 물리겠다. 6억까지는 괜찮다. 배우자에 받은 거는. 또 직계존속한테는 5천만 원까지 받아도 세금 안 물리겠다. 그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뭐 조부모 부모가 있는데 제가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배우자 그룹에는 이상하네요. 배우자 한 명인데 한 명이죠. 그룹이라 할게요. 직계존속은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될 수 있고 부모 될 수 있으니까 다 한 개 그룹이에요. 그래서 조부모한테 받았으면 부모한테 못 받는 거고요. 부모 증여받을 때 공제받았으면 또 조부모 못 받는 거예요. 직계존속 한 번만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다. 그럼 2천만 원만 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는 2천만 원 해주고 성인들도 더 받아라. 공제받아라. 얘기죠. 만약에 비속이 직계존속한테 뭐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서 세금을 안 물려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친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 핏줄이 섞였냐? 핏줄이 섞인 거. 6천 이내 혈족 있고요. 저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 나하고는. 근데 배우자와 결혼해서 배우자 혈연관계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촌이나 인척. 이분들은 기타 친족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증여받게 되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시켜줘요. 추가로 세금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증여공제라고 해서 출산 입양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는 공제시켜줘서 세금 물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공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 출산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혼인 1억 받았으면 출산공제 1억 받을 수가 없고요. 출산증여공제 1억 받았으면 혼인공제 1억 받을 수가 없어요. 택일을 하시면 되고 택해도 돼요. 만약 혼인을 5천 받았다, 그러면 출산에서 5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 수정자 한 명 기준에서 평생 동안 한 번 1억이다. 1억.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 신랑 신부 같이 하죠. 신랑 쪽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지금 받고 결혼할 때, 또 결혼할 때 1억을 더 받았어요. 그럼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겠죠. 또 신부도 자기 부모한테 5천만 원 받고, 또 자기 장모가 되겠죠. 그 처가에서 또 1억 받으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에 신랑 신부가 합쳐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꼭 기억하시면 우리 혼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재산공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증여재산공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증여세 산출 구조를 한번 아셔야지만이 실제로 증여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산출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여받는 금액들이 있죠. 그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그래요.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시가. 부동산 받아도 시가 얼마냐? 그걸 가액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 부양 의무가 있는 어떤 자손한테, 자녀한테, 손주한테 증여할 수 있어요. 뭐 생활비라든지 치료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그럼 비과세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들이 증여받는 경우는 가세, 가액, 불산이 배시켜서 빼줘요. 그래서 물론 사고관리 하겠죠. 이런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금번 증여한 거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5천을 아버지가 증여받았어요. 5천만 원을. 근데 과거에 어머니한테 2천 받은 게 있어요. 동일인 개념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부부를 배우자 포함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동일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다 동일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5천 이번 주는데 3년 전에 어머니가 2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동일이잖아요. 부부니까 10년 전에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니까 2천만 원 다시 합산하고 이번 5천만 원 합산해서 7천만 원에 가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 합산가세다. 그래서 전에 받은 걸 갖다가 증여재산 합치는 걸 갖다 재차 증여재산 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천이 된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합산하면 증여가세가액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 빼주고 해주면 증여세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 곱합니다. 가세표준 1억 이하는 보통 10%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우리가 공제해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세대를 생략했잖아요. 세대 생략 할증을 해요. 세액을 묻혀요. 그게 산출세액의 30% 때립니다. 기본으로. 근데 이 손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할아버지가 손자에 준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는 40%의 할증세를 붙입니다. 왜?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한테 갔으면 증여세를 더 낼 수 있는데, 증거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할아버지가 곧바로 손자한테 가버렸네? 그러면 세금을 아버지 안 거쳤으니까 덜 증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또 증여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 생략 할증 세액에서 34%를 물려서 산출세 계산한다. 만약에 기납부한 있으면 빼주고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증여세 산출 구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일단 증여세를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